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의 176페이지가 되겠네요. 176페이지. 근로소득세를 납부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76페이지 7번째 증빙을 보시면은요.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은 이렇게 세금 납부했다는 영수증이 있게 되는데 9만 원의 세금을 용산세무서에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급여 대장을 보고 여러분에게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근로소득세는 국세이고요. 국세, 국가의 세금이라는 거죠. 과세관청이 국가라는 뜻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납부를 하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회사가 3월 10일 날 대신 납부해 준 거예요. 이거는 2월 급여 지급하는 날 미리 받아놨죠. 예, 원천징수 해놓은 것입니다. 2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납부 기한인 3월 10일 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계가, 자, 대변의 현금이죠. 현금 납부했어요. 9만원. 자산 감소했습니다. 차변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금입니다. 우리가 급여 지급하는 날 부채로 대변에 기록했었죠. 오늘은 납부했으니까 부채 감소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오는 거예요. 부채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록할 때는 부채 감소, 대변에 현금 자산을 대변에 기록하니까 자산 감소인 거죠. 자감이라고 쓰겠습니다. 자산 감소. 네,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거래입니다. 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이제 3월 달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3일 패션 12월 달까지 가면 끝나요. 자, 3월 10일 차변의 예수금 254번 부채 감소이고요. 예수금의 거래처는 쓰지 않습니다. 적요는 우리가 이 급여 지급 시 그 원천 징수한 그 소득세를 납부한 건데 밑에 적요가 없어요. 그래서 타자하겠습니다. 2월 분 소득세 납부, 2월 분 근로소득세죠. 근로소득세 납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9만 원. 가만히 있어봐. 현금으로 납부했나요? 네. 그러면 여기 출금으로 바꿉시다. 여기 구분을. 네. 출금으로 바꾸면 그냥 한 줄로 끝나요. 네. 대변에 현금 자동 들어가니까 밑에 분계가 딱 끝나죠. 차변 대변 해도 되지만 이게 출금하면 더 빠르게 입력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건강보험료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조금 전에 소득세 납부는 회사가 보조해 주는 거 없이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자인 근로자가 부담하고 내는 거니까 그걸로 끝나지만은 이 건강보험료는요, 납부할 때 회사도 거기다 좀 보태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3월 10일 내용을 보면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신한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네요. 조금 전에 소득세는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건강보험료는 보통예금에서 이체시켰군요. 자, 보세요. 50%는 원천징수한 거니까 이거는 예수금이죠. 예. 그런데 50%는 회사가 부담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납부 금액이 여기 나와 있어요. 14만원. 14만원 나와 있는데 이 14만원의 50%니까 7만원은 예수금이고
7만 원은 회사가 부담했다 이 말입니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고 추가적인 말이 없어도 여러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맞아요. 여러분 회사가 이게 7만 원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14만 원을 다 내야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절반을 보태주는 거예요. 절반을 보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건강보험료 중에 지역가입자들이 보험료가 부담을 느낀다는 게 그거예요. 지역가입자들은 누가 보태주는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는 어때요? 자기 소득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한 금액의 절반만 냅니다. 절반은 회사가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회사 비용, 복리후생비, 절반은 근로자의 돈, 근로자의 돈은 예수금. 자, 이제 여기다가 분계를 이렇게 써야 되겠죠? 차변의 예수금이 7만 원. 요거는 부채가 감소한 것이고, 또 차변의 복리후생비가 7만 원. 요거는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 이게 회사의 비용이에요. 종업원 돈까지 회사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부채 감소로 처리합니다. 대변은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다.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죠. 보통예금이 통장이 신한은행이라고 꼭 알려주죠. 이렇게 신한은행 거다. 14만 원. 잘못했네요.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분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분계할 때 뭐 부채 감소, 비용 발생, 자산 감소를 입력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회계 처리한 것이 어떤 회계 처리였는가를 인식해야 되고, 거래의 결합관계가 이 거래의 8요소하고 딱 부합이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자산 감소 14만 원은 부채를 갚았고 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여러분 거래의 8요소에 보면 비용 발생은 차변 맞고 부채 감소가 차변 맞죠? 네. 자산 감소 대변 맞죠? 이렇게 확인하셔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계가 가능해야만이, 머릿속에서 이게 돌아가야 우리가 이걸 전표를 입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여기 나와 있죠? 3월 10일 똑같은 날짜입니다. 자, 같은 날짜 처음 나왔네요. 이게 이제 전표 번호가 하나가 증가할 거예요. 자, 3번 차변에 예수금 예수금에는 뭐라고 넣을까요? 건강보험료 납부라고 여기다 쓰죠. 건강보험료 납부 7만원. 또 차변 있죠? 복리후생비 811번 골라야 돼요. 네, 이것도 건강보험료 납부 엔터로 복사하고 갑시다. 7만원. 또 대변 입력할게요. 4번 대변. 보통예금 103번이죠. 네, 이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꼭 은행으로 넣어야 됩니다. 신한은행 보통 꼭 은행으로 넣어주세요. 적용은 똑같이 건강보험료 납부 하면 딱 좋겠죠. 14만. 자, 엔터 쳤더니 번호가
같은 날짜에 두 가지의 전표를 입력했더니 요 밑에 세 줄은 번호가 2번. 아까 출금 전표 소득세 낸 것은 1번. 이렇게 번호가 이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전표 번호는 날짜별로 일련 번호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네, 방금 이 분계도 조금 복잡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연습이 계속되니까요. 12월 달까지 우리 입력할 거예요. 12월 달까지 입력하니까 전표를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 입력하겠습니까? 예. 2월 달 것도 이렇게 많은데. 자, 9번도 2월 달, 3월 달이죠. 9번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예, 여러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라는 것은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방세 소득세는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의 10%가 과세가 돼요. 그래서 아까 소득세 9만 원 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거기에 10% 9,000원인 것이죠. 오늘은 이 9,000원을 납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납부액이 9,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9,000원. 자, 2월분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 기한일에 국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했네요. 국민은행에 냈다기보다는 은행을 국민은행으로 한 것이지 여기에 낸 거죠. 용산구청에다 낸 거죠. 용산구청. 그러니까 국민은행을 통해서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방세는 어디다 낸다고 그랬죠? 시청이나 서울로 말하면 구청. 이천에는 이제 그 구청이 시청이죠. 자, 그러면 분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9,000원은 회사 경비인가요? 직원이 부담한 건가요? 직원이 부담했죠. 뭐예요? 예수금이죠. 그래서 차변에 예수금 9,000원.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대변은 현금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후 결합관계가 차변의 예수금이 뭐예요? 부채 감소. 회사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닙니다.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자산 감소. 그래서 이렇게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내준다는 것은 근로자가 봉급받는 날 회사가 근로자 돈을 이렇게 공제를 해 두었다가 세금을 내주는 거예요. 그때 공제할 때 부채가 증가했다가 세금 내주면서 부채가 감소되는 거죠. 전표 입력합시다. 여기 날짜가 나와 있죠. 밑에 수납인 똑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밑에다 또 이어서 차변의 예수금 254번 거래처 그냥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저교에다가는 지방소득세 납부 2월 지방소득세 납부 이렇게 하시면 돼요. 9,000원 대변의 계정 과목은 하면서 봐. 이거 현금 납부했나요? 네, 그러면 이거 출금으로 바꾸겠어요. 예. 출금. 예. 한 줄로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3번 이렇게 써요. 3번. 여기는 2번. 여기 위에 거는 1번. 전표가 다 다르게 됩니다. 여기 대변 넣은 거 그냥 놔둬도 상관없어요. 이거 꼭 지우고 싶으면 클릭해서 위에 삭제. 예. 놔둬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지방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거 해봤네요. 다음에 10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증빙 중에 마지막 10번은 뭐냐?
통장의 거래 내역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통장의 거래 내역밖에.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지급했다. 다른 증빙이 없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고서 빨리 영수증 해달라고 할 사람 없죠. 네, 계약금은 그냥 통장에 찍히면 그게 계약금이에요. 계약금 지급했다는 증빙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 데일리룩과 상품 구입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습니다. 자, 계약금을 받는 것은 부채지만 지급하는 것은 자산입니다. 계약금 지급하는 거. 자, 구입을 계약하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니까 이 계약금이 자산이에요. 자산이 증가한 거예요. 여기다 계약금을 기록해야 돼요. 자산 증가. 그리고 보통 예금에서 찾으신 금액, 보통 예금에서 이체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이 뭐예요? 보통 예금이 와야죠. 자, 대변은 이겁니다. 보통 예금 450. 자, 그러면 여러분 차변에 올 계약금 개정과목은 뭘까요? 예, 맞아요. 선급금. 선급금. 계약금을 우리가 받으면 선수금, 대변이 부채가 되고, 우리가 지급하면 선급금, 차변의 자산이 됩니다. 차변의 자산이 됩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다 그러면 그거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받을 권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선급금 450만 원. 거래 후 결합관계가 이게 자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당좌자산에서 배웠어요. 자산 증가. 당좌자산 설명할 때 이거 나와요. 대변의 보통 예금은 자산 감소. 이렇게 됩니다. 자, 전표 입력할게요. 날짜가 3월 20일이죠. 자, 3월 20일로 바꾸세요. 3번 차변에 선급금 131번 거래처 꼭 넣어야 됩니다. 대일 1002번 적요는 밑에서 골라보세요. 있나요? 없네. 자, 그러면 타자를 합니다. 상품 구입 계약금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450만원 줄 바꾸고 대변 103번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거래처를 은행으로 넣어야 됩니다. 데일리룩으로 넣으면 안 돼요. 신한은행. 또 엔터로 위에 거 복사하면 돼요. 상품 구입 계약금을. 그리고 450만. 아이고. 450. 이렇게 입력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변의 선급금이에요.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자, 우리가 10가지의 증빙으로 한번 전표 입력을 해봤는데요. 이제 많이 여러분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예. 아하, 이것이 전표 입력이구나. 책의 뒷내용을 보면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대로 입력했어요. 이거 쭉 보면. 우리가 이대로 입력한 겁니다. 수행 팁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180페이지. 시험에서는 180페이지 밑에요.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날짜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증빙을 보고서 날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라 이거. 연습을 해야 되고 차변, 대변, 금액,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까지 정확히 입력하세요. 차변, 대변 뒤바꾸면 안 돼요. 금액도 동그라미 하나라도 잘못하면 안 돼요.
계정 과목 틀려도 안 됩니다. 거래처 코드 틀려서도 안 됩니다. 정확해야 완벽하게 그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회계는 첫째도 정확, 둘째도 정확, 셋째도 정확한 겁니다. 조금 틀렸던, 완전히 틀렸던,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정확해야 하는 게 회계예요. 정확하게. 침착해야 되고요. 침착해야 됩니다. 회계 업무 하려면은 좀 성품이 좀 침착한 사람이 적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이 나는 좀 침착 차분한 성격이다. 오늘 회계를 전문직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성이 잘 맞는 겁니다. 정확하고 꼼꼼한 성격도 좀 필요해요. 차분하고 꼼꼼한 사람에게 좋은 기술입니다. 이게 회계는 기술이에요. 경력이 다 인정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바꿀 때 만약에 여기 NC백화점에서 무슨 판매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회사 판매 사원이 아닌 또 다른 회사에 사무직으로 가게 됐습니다. 경력 인정 못 받아요.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 그런데 이런 도소매업에서 회계 업무를 봤어요. 회계 업무. 근데 다른 회사에 또 회계 업무를 또 보게 됐어요. 경력 인정해 줍니다. 회계는 제가 그랬죠. 똑같은 프로그램 써요. 거기 가서도 더존 프로그램이나 세무사랑 쓸 거고 다 회계 프로그램 똑같은 거 쓰는 거예요. 처음 써보는 사람하고 다른 회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2년 3년 써본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페이를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회사에서도 인사 담당자가 회계에는 경력 대우를 안 해주면 안 온다는 걸 알아요. 경력 대우를 반드시 해줍니다. 회계는. 근데 일반 사무는 인정을 해주는 회사도 있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 전 직장에 있었던 거를 무시하고 그냥 신입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가 여러분 그 성격에 맞으면 매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다 더 주위에 알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고. 자, 다음 시간에 181페이지 하겠습니다. 이제 자금 관리 다음 단원이 이제 다음 장이 자금 관리인데 자금 관리라고 해서 별거 없어요. 전표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금 관리하는 것도 계속 전표 입력할 거예요. 전표 입력. 자, 수고하셨습니다.